여러분, 혹시 일낙천금이란 뜻을 아십니까? 약속을 굳게 지켜야 함을 뜻하는 말로 작년에도 제가 세운 공약을 한 개 빼고 모두 지켰습니다. 저도 부회장으로서 처음이었기에 공약을 실행하기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험이 있기에 회장을 하게 된다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그 시간을 우리 학교 학생들의 고증이나 건의사항을 충족하는 데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부회장 선거 작년에 부회장 선거를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한번 부회장 선거를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 일을 한번 꺾었었는데 그 1학년 때 생활 동안 방송부 또 다른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이 학교에 서울사대부중이라는 학교에 많은 바뀌어야 될 부분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좀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번 회장 선거 때 한번 바꿔보자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한번 도와주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학교에서 몇몇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동아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작은 멤버들로 즐겁기보다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와 함께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사대부중이 좋은 학교이면 맞지만 아직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일원이 되어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마지막 사대부중에서 보내는 마지막 학년을 더 뜻깊게 보내고 싶기 때문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 슬로건과 같이 사대부중의 모든 학생들이 슬픔 없이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은 회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회장은 물론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적이 없는, 그러니까 친하지 않는 학생이 없는 회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빠르게 알아가지고 이를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회장이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가가기 쉬운 학생회장이 좋은 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손 내밀고 겸손과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먼저 학생회장이 공약을 잘 지키는 것보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급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수업에 더 집중하고 지각을 하지 않으며 좋은 학급 분위기를 만드는 학생회장이 좋은 학생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사용하는 풋살장은 말 그대로 풋살을 하는 곳입니다. 응급골대가 그물 근처에 설치되어 있어 그물에 다치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또한 비가 오면 다음날까지 억지로 사용하려다 바닥이 미끄러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한 3개의 학년이 모두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여 불편합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이전 개방하였던 체육관을 다시 한번 개방하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후배 사이와 그리고 학교 중간중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학년 때 방송부에서 3학년들이 아침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왔는데 그때마다 쓰레기통에 날파리들과 그 애벌레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치웠었는데 이런 기억 때문에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선후배 사이도, 그리고 또 선후배 사이도 가끔가다 싸우는 일도 있고 또 후배가 선배한테 대드는 일도 있고 또 선배가 후배한테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라 말하기는 그렇고 아쉬웠던 것들을 공약으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3학년도 저희 학교의 문제점은 디벗, 크롬북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크롬북이 망가진 친구들도 있었고 이상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학습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필요한 앱이 깔리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제 5번째 공약처럼 크롬북에 추가 앱을 허용하여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를 받는 방법을 교육하여 더 쉽게 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점심시간 음악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게 음악이 싫다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교실에서만 트는지 시간은 어떤지, 그리고 또 소통 SNS로 노래를 추천받는다 하셨는데 SNS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음악을 교실에 트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음악이란 게 대중적이라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드는 학생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이 그리고 신관이나 교실에서만, 그러니까 신관에서만 트는, 그 각 학년별 교실에서만 틀 겁니다. 그리고 SNS로 노래를 추천받는다 하셨는데 SNS가 없는 특정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SNS로 추천을 받고 이제 추천을 못한 학생들은 오프라인이나 그런 식으로 막 전화 방송으로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싫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 근처 친구들만 봐도 대중적인 노래를 안 듣고 막 과거의 노래인 막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막 거북이의 비행기 뭐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취향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도 노래를 뭔가 싫어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딱히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서하민 후보자님께 뭐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현재 반티 만들기는 8개 반의 담임 선생님들의 허락을 모두 받아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 구역을 몇인 거니까 허락을 받는다 하면은 최하 100개 정도가 있어야지 단체 티를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반의 인원을 따지면 그거는 반티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소량으로 만들 수도 있으면 원가가 비싸지지 않아요. 그럼 가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막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부담은 어떻게 줄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반티를 맞추려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저희 반마다 학급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학급비를 학급 물품을 사거나 아니면 반별 단합대회를 하는데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을 보충을 해갖고 반티를 만들 예정이었고요. 당연히 대량으로 주문을 하면 더 싼 것도 알고 있는데 반마다 원하는 티가 다를 수도 있고 반 친구들끼리 반티를 맞추는 것이 더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이런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렇게 만약에 학급비를 걷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가는 건 아닌가요? 그 학급비를 걷는 것도 있지만 이미 학교에서 반에 지원이 되는 학급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부 창조 공연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면은 이런 공연회는 일단 이런 공연은 학생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선생님들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축제 때도 기획사에서 돌이라는 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정들은 학교끼리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학사 일정은 겨울방학에 보통 만들어지는데 다른 학교 섭외하려면 이번 년 남은 며칠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 동아리를 불러오거나 찬조 공연을 할 때 그 학사의 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아리 학생들만 따로 학교를 빠지고 공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다른 중학교를 예를 들면 저희 학교의 학생들도 다른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어서 저희 학교를 조퇴를 하고 그 학교에 가서 축제에 공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찬조 공연에서 학사 일정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게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도 맞는데 그 학생회장들도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교 학생회장들을 만나서 얘기해볼 수 있는 경험이 더 잦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엄례단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협동조합의 의미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등이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경제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 그리고 학생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기업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경험들을 미리 경험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다른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학생 카페나 아니면 현장 실습, 나눔 장터, 책복 구매 등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아민 후보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만든다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인스타그램을 이제 학교만 이제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직접 소통을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큰 단체방을 만들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만일 학교가 이만 공시만 하게 될 경우 이알림이라는 다른 수단이 또 있고 또 그리고 만일 모든 학생들이 같이 거기서 채팅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면은 이제 저희 반에서는 이제 단체방을 방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기서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단체 채팅방은 학교 폭력의 문제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단톡방은 만들지 않을 생각이었고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올릴 때에도 댓글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학생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기능도 차단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이알림이가 존재하는 것도 많지만 이알림이의 아이디를 아직 모르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와도 확인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아 인스타그램이 다른 학생들에게 더 접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인스타그램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알림은 웬만하면 학교에서 이미 설치하라고 권장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마한테서 인스타그램을 이제 깔지 말라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할지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학생들도 고려를 하고 있어서 이알림이를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되 인스타그램도 추가 사항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한테 예단 부님하고 이제 후보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와 같이 이제 체육관을 이제 정시간을 열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체육관은 코로나 이전에 이제 열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코로나 외에도 이제 체육관에서도 학교 폭력이 일어났었고 물품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상태가 이제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지 한 분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체육관은 일단 말하시고 제가 말한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는 학년별로 반별로 돌아가면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교 폭력이 일어날 시에는 그 체육관 안에는 CCTV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중대한 상황에는 CCTV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물품 파손에 관한 것은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체육용품 대여를 하는 학생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 관련된 것들은 학교 매뉴얼에 따를 것인데요. 필요하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 학칙을 추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체육관 인품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학생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방법을 찾는 것도 한 가지 역할이라고 보고 학교 체육관 안에 주의 문구나 아니면 규칙 등을 붙여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재 부장님 회장님 네 이제 물어볼 게 있는데 아까 CCTV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 CCTV는 이제 그냥 관찰할 뿐이지 그때 만약 싸움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그 막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CCTV가 있긴 하지만 그 사각지대를 통해서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CCTV를 당장 못 볼 수 있지만 일단 CCTV를 통해서 일단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누가 했는지 범인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또 말했던 것이긴 하지만 체육용품 대여를 하는 학생회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학폭의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체육용품을 보관하는 곳도 아니고 그 옆에 저희 무대를 대기실도 아닙니다. 방송실도 아닙니다. 탁트인 공간에서 학폭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재 학생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체육용품 대여함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분실되거나 파손된 체육용품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작년에 그 공약을 못 지킨 이유는 작년에 운동장에다가 배치하려 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운동장에 따로 배치하게 된다면 관리도 힘들어질 뿐더러 학생들이 거기다가 분실을 됐을 시 운동장에 뛰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음 그 네 번째 공약으로 또 점심시간 체육관 개방을 허용하게 된다면 점심시간에 그 체육관에 가서 체육관에 있는 체육용품을
들리게 하도록 해서 만약에 그게 파손된다면은 학생의 비로 대체를 하던가 아니면은 거기 대형 연구에 있는 학생에게 책임을 물어 돈을 받을 생각입니다. 김예찬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체육관과 테니스장이 허용되지 않았던 원인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허용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씩 얘기해보자면 저는 압니다. 저도 이거를 위해서 이제 이태영 쌤한테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제 체육관은 코로나 전에 이제 사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건강상도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체육관에서 이제 물품이 부서지기도 하고 학교 폭력도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또 거기서 또 그때 그 체육관 선생님들이 지켜달라 하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그때 급식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급식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규칙 같은 걸 만드는 것이 좋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가끔씩 봤는데 이제 생안부 선생님들이 체육관에 거니실 때는 이제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많이 죄송하지만 이제 급식을 다 먹으신 선생님인가 아니면은 생안부 선생님을 한 분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직접 이제 거기서 직접 이제 감시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학년 학생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크롬북 추가 앱을 공약으로 하시는데 우리 학년만 있는 건데 이게 전교장 공약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크롬북을 받은 인원이 1학년과 2학년으로 알고 있고 3학년에 이제 졸업을 해서 새로운 1학년이 들어오면 또 디봇 크롬북을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선생님께 들어서 이런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김민재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채용물품 배치를 공약으로 세우셨는데 지키지 못하신 걸로 압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을 답해드리자면은 제가 교장선생과 간담회를 함께 하면서 먼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던 거는 공이 저기 운동장에 널브러져 있거나 다시 반납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해결 방안으로 사용 명부로 작성을 했는데요. 사용 명부는 어쨌든 학생회가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학생회가 좀 힘들어지고 더 고생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기다 추가를 해서 그 대형 마트에 있는 물품 보관함과 같은 것을 구비해줍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자면 키 보관함과 사물함을 따로 넣어서 사물함은 잠궈두고 키 보관함에 500원을 넣어서 키를 꺼내서 그런 식으로 공을 빌리는 그런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공약을 못 지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학생회가 직접 체육관에 들어가서 빌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예찬 후보자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운동장의 큰 골대는 이번 연도에 금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골대는 큰 골대도 있지만 옆에 있는 골대들도 있습니다. 이제 큰 골대인 경우 아래가 이제 그거 문제점도 있는데 그 아래가 완벽하게 이제 연결되지 않아서 이제 찾는데 그 공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 뒤로 다시 이제 가지러 가는 불편함도 있고 이거는 제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그 옆에 있는 작은 골대들은 옆에 있는 작은 골대들도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그 아래 연결되지 않아서 그 슛을 넣었는데 그게 뒤로 빠져나가면서 저 멀리 굴러가는 사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대가 이제 저는 골대 이제 부물이라고도 했지만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한 게 그 옆에 그 작은 골대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녹슬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웬만하면 그 녹슬 것도 없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예단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중고 교과서 판매 부스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고 교과서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특정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 누가 운영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누가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무인 부스로 운영할 거고요. 뭔가 작성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사람이 뭘 어떻게 사고 대여를 하는지를 볼 거고요. 가격은 중고니까 약 2,000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 교과서인 경우에는 답이 적혀져 있거나 자신의 필기가 적혀져 있어서 새로운 교과서와는 당연히 차이가 날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보는 거는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답이 적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대부 중에 모든 학생들이 슬픔 없이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 자잘한 문제점이 좀 많지만 하지만 큰 틀은 다른 학교들에 지지 않을 만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잘한 것들은 고쳐지고 이 큰 틀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시설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24년도에도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년 뒤면 졸업을 해야 하는데요. 정겨운 중학 생활을 학년들끼리만 하는 것보단 모든 학년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 더 편한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완벽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한 학생이라도 작년보다 더 만족한 학교 생활임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욱 개선된 차세부증을 만드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너무 불투명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학업에 관련된 것과 운동, 친구들과의 더 좋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